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0월 들어 4주차 토요역마일인 10월 24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를 거판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10월 들어 4주차 경마입니다. 다음 주 경마가 30일 금요일 경마, 31일 토요 경마로 짜지고 있기 때문에 월말 경마라긴 하기 좀 애매해요. 월말 경마로 달리고는 있지만 월말 경마까지는 아닙니다. 최근에 경마를 보면 이제 신마 경주들이 꼭 끼죠. 요 딱 그 시기 자체가 그 신마들이 많이 쏟아지고요. 막바지예요. 신마들이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 능력마들보다는 약간 그 마방에서 약간 좀 중급 이하로 약간 좀 상금을 자신있게 벌어들일 수 없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몰려 나오는 시기가 딱 요 시즌입니다. 딱 요 시즌이에요. 요게 아마 11월 초까지는 요 분위기로 가다가 11월 2주차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당의 흐름이 아마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금년 들어서 가장 기본 배당 자체가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배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확 변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추석 시작하면서부터, 추석 끝나고 나서, 휴장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요.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다가 이제 11월 한 2주차부터 급격하게 확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분위기로 싹 흘러가니까 그때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입상하고 이런 마필들이 11월 2주차부터 제대로 한번 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1월 2주차, 3주차, 4주차, 1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경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년 경마를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가 딱 요때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많지 않은 신마들, 그리고 아예 센 초짜들, 상위군 올라가면서 능력마끼리 붙는 게 아니라 능력마들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중급 이하, 약간 마방에서 이걸 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이제 추마표를 딱 뜨면 원래는 이제 지우고 시작하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끼리 딱 붙어있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요. 예상하면서 능력마들끼리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뽑아내는 거는 재밌어요. 배당도 좋고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똥말들은 재미가 없어. 왜냐? 다 나왔어. 다 나온 마필들은요, 조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건, 부중을 몇 개 달았냐, 게이트를 몇 번 달았냐, 내 거리가 맞냐, 누굴 태웠느냐, 이런 경주 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이런 거 갖고 따져야 되니까 사실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해요. 세팅도 시원시원하게 돈질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 요 흐름까지는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한 타임 조금 좀 물러서서 좀 차분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씨발 똥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좀 해보겠다. 깡통을 차든 대박을 치든 뭔가 해보겠다.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저배당에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이번 주 좀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 4주차 토요역마일인 10월 24일 토요역마, 냉정함이 요구되고요. 무엇보다도 차분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차분하고 냉정함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의 4주차 토요역마일인 24일 토요역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신마들의 경주죠. 자, 육군의 경주 1200m인데, 야, 이게 지금 1000m가 아니라 1200으로 시행된다는 거. 이것도 머리 아픈 데다가
최근에 시행됐던 모든 마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일단 외곽 쪽에 12번마 승리 엔젤이 인기를 잡고 나올 판인데, 이 말은 마체가 일단 작아. 마체가 작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을 나가서 걸음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골이 아픈 거예요. 능력검사 때는 굉장히 여유를 보였고, 조교 때도 빵빵 몰아치면서 어떤 액션을 보이긴 했는데, 마체가 작은 안 말이야. 이거 외곽에서 초반에 벅대면 좆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디딤이 안 말이, 디딤이 안 말.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제 1경주 12번마 승리 엔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놓고 하지 마세요. 절대 놓고 하지 마시고요. 후차권에서도 세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10년을 넘게 경마를 하면서 디딤이 안말 중에서 420kg대 이 마체를 갖고 있는 마필, 이거 심하거든요. 단순히 능력검사 때 보였고 조교 때 많은 전문가들이 조교 때 저도 조교 때는 좋았다고 봤어요. 근데 그 좋았다는 게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초반에 1마신, 2마신 체력전 없이 선행을 나갔을 때는 기대치만큼 뛰어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뭐야? 깜짝 놀랄 만한, 아이씨, 바로 욕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12번마 승리 엔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못 빼요. 이거는 좆도 못 믿는 말이니까 무조건 못 뺀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의 전개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는 못 빼요. 하지만 놓고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는 말에 후차골에 세게 붙여, 이것도 못해요. 이거는 이빨 봐줘봐야 내가 보는 말에 쓱 갖다 붙여주는 정도? 받치기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승리인재 같은 말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경주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고 요 말씀 드릴게요. 12번마 승리인재를 이빨 탈린다고 해서 절대 속지 마세요. 놓고 못합니다. 절대 놓고 못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1경주, 저는 솔직히 빼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12번마 승리인재는 믿음직하지 못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 6경주, 저는요 배팅을 할 때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느냐 조금 덜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이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 제 2경주 그렇게 봐요. 1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제 2경주 같은 경우는 능력이 좀 있다, 능력을 말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출주를 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경주 같은 경우는 욕심을 좀 내볼만 해요. 자, 일단 배당판 인기 마필들이 1번마 다이돌핀, 그리고 3번마 금화발리오스. 특히나 이 3번마 금화발리오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김도준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 교체가 되면서 4kg의 부담 중량. 물론 부담 중량 자체가 늘어난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고민이 안 들어갈 수 없죠.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저는 이 3번마 금화발리오스 이렇게 봐요. 김도준 기수가 기승하는 금화발리오스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금화발리오스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다가설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걸 약하게 본다? 이거는 진짜 영어가 되는 거죠. 저는 3번마 금화발리오스 직전에 복귀를 보면 한마디로 개처럼 끌려서 3착을 댄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어. 근데 부담이 늘었다고 해서 57, 58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3번마 금화발리오스는 이번 경주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하다. 이거는 무조건 욕심내는 말이죠. 3번마 금화발리오스는 이번 경주 욕심을 충분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이돌핀도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 솔직히.
능검 때라든가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분명히 뜰만은 한데 조교 때 그 성장하고 올라오는 느낌 자체는 그렇게 느낌 자체가 아주 임팩트하게 오진 않습니다. 임팩트하게 오진 않아요. 6번마 델라고킹. 지난번에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바로 승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조교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성장이 빨라요. 빠릅니다. 그러니까 1번마 다이돌핀이 조교 때 성장은 느린 반면에 그 조건에 따른 주목도가 있고 3번마 금화발리오스가 이것도 역시 복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치, 약간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상당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달아보는 부담 중량? 근데 어찌 보면은 데뷔전에서 50살을 달았을 때 보여줬던 그런 느낌. 근데 그 당시에는 조교가 뭐 조교를 떠나서 당시에는 이 편성 자체가 완전히 개편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편성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감? 그리고 델라고킹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마필 자체를 봤을 때 성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3번마 금화발리오스. 등짝이죠. 등짝에서 실려오는 어떤 빡빡함? 믿음감? 이런 거 좀 여러분들께 강하게 어필해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3번마 금화발리오스 요거는 굉장히 평가를 세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 요거는 제가 전반부 첫 번째 노림수로 갑니다. 1300이라는 거리하고 1200이라는 거리 좀 달라요.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2번만 낭만시티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 약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지난번에 레이스를 봤을 때는 사실 엄청 뛸 말은 맞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주인데 재미있는 마필이 출주하고 있어요. 저는 이 레이스가 진정한 능력마의 싸움이다. 사전의 인기도하고는 달라요. 인기마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능력마의 싸움이다.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기마와 능력마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번 제 3경주는 욕심을 내볼 만합니다. 토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있게 배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 이번 주 제가 세영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번 주 세영이 뻘타면 한마디로 좆됩니다. 8번마 하이베트. 이 8번마 하이베트는 사실 데뷔전에서는 뭐 조교를 뭐 조자도 꺼낼 수 없을 정도 약간의 좀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언급 드릴 자체가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꿈틀꿈틀 올라오더라고요.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이번에 괜찮아. 조금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세영이로 바뀌었어. 자, 지금 인기마가 1번마 아그리파, 10번마 레전드 거리예요. 근데 1번마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 근데 복귀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측에서 줄 탔어요. 물론 이번에도 줄 탈 수 있는 전개는 만났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데뷔전에서 아무 내용이 없었고 이전 때 이렇게 배당으로 내측에서 줄 타고 입상을 했으면 그 다음 경주에서 분명히 조교 때 액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아. 조교가 강도가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팔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완성이라든가 밸런스 이거 다 좋았어. 근데 안 놔줘. 그냥 속고보 위주로 가볍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렸어. 그 내체 줄 탔어. 이런 씨발 바로 욕 나오는 거예요. 외곽의 10번말 레전드걸. 이거 지난번에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걸음이 거의 걸어갔어요. 지난번에 이마필이 버텼던 경주가 1000m의 다습주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몇 초 나왔냐? 14초 7이 나왔어요. 와, 말도 안 되는. 14초 7이면요. 보통 1000m에서 중급 마패들의 마지막 끝걸음이, 선행을 나갔을 때 끝걸음이 보통 13초대 초반에 나옵니다. 보통 중급마들이. 그리고 능력마들이 선행을 나갔을 때 마지막 끝걸음이 12초대 중초반이 나옵니다. 중후반이 나와요. 진짜 능력마들은 초반이 나오고. 근데 1000m에서 다습주로 해서 선행을 나갔는데 14초 7. 이거는 어떤, 딱 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진짜 마지막에 걸어가는 거. 근데 걸어가는데 뒤에 마저도 걸어와. 그랬을 때 14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전드 거리 지난번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냐? 물론 좋아는 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좋아졌다? 야, 이런 느낌까지는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 1번마와 10번마의 인기도를, 그 마권 조합을 인정할 수 있냐?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직전에 꿈틀했고 이번에 좋아졌는데 세우기로 바뀌었어.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해서 저는 이번 경주 8번마 하이베트, 이거 굉장히 세게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베트를 놓고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이베트를 놓고 터질 수도 있어. 왜냐면 1이나 10이 믿음을 확실하게 못 줘.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 8번마 하이베트 굉장히 노림수가 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마피의 성장과 어떤 기술교체에 대한 기대치도 기대치인데 중요한 건 나머지들이 위협적이지 않아.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본다.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4군의 경주 9대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3번마 시가에이스, 4번마 장산여제, 5번마 스마트 캡틴. 3번마 시가에이스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딱 1000m 말이에요. 1000m. 1000m 말인데 이건 한 2번 속고 나니까 와, 이거 손이 안 가네. 무서워서. 한 2번을 한번 오대게 당해버리니까 손이 안 가.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현종이가 따라가는 전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영이로 교체가 됐어. 그리고 또 1000m에 나왔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3번 속고 나버리니까 야, 이거 씨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막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반면에 2번마 라운 에스프리. 이거 지난번에 와, 조교가 그러니까 입상 유무를 떠나서 칼을 이빨 갈았어요. 그리고 졌어. 이번에 2번마 라운 에스프리의 조교라든가 어떤 이런 모습은 딱 뭐냐면은 저는 라운 에스프리는 더 성장이 없어요. 이 말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할 여력이 없어요. 가면은 딱 여기. 그러니까 이런 요 정도 편성에서 다 강해져도 안 돼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딱 요 정도 편성. 그리고 조교도 거의 걸맞는 조교를 했어. 라온 에스프리는 그러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마필이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 배팅이냐? 그러면 저는 요 10월 24일 토경마 5경주가 라온 에스프리를 배팅할 수 있는 마지막 경주다. 모든 조건, 그러니까 뭐 편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입상이 안 되면 입상이 안 돼. 똥말이에요. 그냥 똥말. 그냥 똥말이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똥말이야. 그러니까 2번마 라온 에스프리는 소가도 배팅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소가도 배팅할 수밖에 없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5경주 2번마 라운 에스프리 여기서는 정말 딱 한 번 배팅하는 말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비오바람이
8월 달에 엄청 세게 보고 제가 승부 경주로 때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뺐습니다. 근데 뺀 의미도 없었죠. 왜냐면 안 팔렸으니까. 근데 꽤 뛴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레이스가 1200m 단거리에서 그야말로 최강의 경주. 그러니까 비오바람이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은 현군에서 최강편성. 근데 거기서 그 정도 56을 달고 버텼으면 이빨 버틴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54를 달고 1200 똑같은 동일거리에 나왔는데, 지난번 편성하고는 이거는 뭐 급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편성이 나왔어. 이거는 버틴다. 버티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오히려 3번마 은하전설이 상대마로 이빨이 팔리는데 아차하면 은하전설이 맥없이 아웃될 수가 있어요. 녹화하는 마필은 9번마 비오바람이 자신이 있다. 딱 단거리용인데 이거는 비오바람이 선행추하이 나가는 거고, 선행추하이 이후에 버티는 경주가 맞다. 이 말씀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패들이 출자입니다. 6번마 3봉은 지난번에 정말 힘겨운 경기였거든요. 근데 버텼어. 이만큼 버텼으면 꽤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1700에 나왔는데, 이거는 3봉이 추하에 나가는 경주예요. 뭘로 추하에 나가냐? 선행 추하에 나가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건 누가 봐도 대본 거잖아요. 때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 때렸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걸 지난번에 때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이 마필이 뻘탈 때 3차 깼던 마필이 JS킹. 근데 JS킹은 지난번에 완전 어부질이에요. 그러니까 삼봉이 자기 전개를 전혀 안 탄 상태에서 완벽한 어부질이. 근데 이번에 4kg가 늘었어. 물론 삼봉도 늘었어. 근데 삼봉은 이번에 자기 전개야. 그럼 뭡니까? JS킹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한다. 고민 안 한다. 이거는 삼봉이 때리는 거고, JS킹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완전히 걷어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뭐 아주 그냥 폭탄 같은 마필들 웬만하면 던지려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주까지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 자체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욕심을 좀 내고 싶네요. 이번 제 8경주가 메인입니다. 이번 제 8경주가 메인 경주입니다. 전체 토형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큰 배당마를 가장 세게, 배당마는 많죠. 근데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리는 마필 중에서는 배당이 가장 센 놈을 밀어버리는 경주입니다. 태양왕, 더킨실버, 승리여제, 로얄 빅토리아, 아주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내측의 3번마 골드웨이브까지.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기도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우리가 언제 뭐 인기도 찬밥돔과 안 가렸잖아요. 걸렸다 싶으면 그냥 때리는 게 우리의 배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폭탄 같은 마필들을 데리고 때릴 때는 10경주 들어가서 3경주 3화만 걸리면 모두 대구라 하는 거예요.
8경주를 메인으로 가장 센 배당을 제대로 한번 질러가는 경주로 8경주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 4번마 바람이 분다. 결국은 이 바람이 분다는 6월 달에 제가 승부를 봤죠. 8월 달에는 그냥 놓고 했어요. 두 번 다, 특히나 이 8월 달 경주는 진짜 헐! 그때 당시에 구트유한테 이 마필이 거의 10마신 차 졌습니다. 10마신 차로. 그리고 한 달 만에 나와서 구트유를 7마신 차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결과적으로 17마신 차가 났다는 얘기인데 씨발 족같은 거죠. 경마가 그래서 족같은 거예요. 이래서 경마를 하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지난번에 이 바람이 분다 말 뛰는 걸 보면서 계속 욕했어. 발주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욕했어. 이런 씨발 이 X같은 새끼들 아주 씨발 돈 많은 개 딱딱한 새끼들 아주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주. 그러면은 그 전에 뭐야? 아니 한 달 전의 상황은 도대체 뭐냐고. 그네들이 조교가 안 좋았다고 하면은 뭐 제가 조교를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조교를 못 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조교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구트유한테 10만 차 졌는데 구트유를 7만 차를 이겼다. 그러면은 제가 개새끼죠. 제가 조교도 족도 못 보고 말도 족도 못 보면서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경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마 예상하는 거예요. 제가 경마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을 기점으로 말이 완전 살아났으니까 이제 능력말을 봐도 된다. 그네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할게요. 종합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4번마 바람이 분다는 56의 부담 중량이라 하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마필의 능력이 있어서. 혼합 4군에서 상대를 고민할 마필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3번마 포리스토리, 4번마 송아미오라, 7번마 호루라기. 제가 지금 비염이 요즘에 여러분들 나가시면 아시죠? 자욱하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자욱해갖고 가뜩이나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주 요즘에 아주 금년에 특히나 요때 가을에 아주 비염 때문에 쌩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콧물 때문에. 자, 10경주 3번마 포리스토리, 4번마 송아미오로, 7번마 호루라기. 근데 3번마 포리스토리는 그냥 선행마예요. 그냥 선행마. 4번마 송아미오로는 뭐 아시다시피 머리를 이렇게 들고 뛰는 말이잖아요. 물리면 확 들리는 말. 그래서 지난번에 팔았을 때도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금수복 놓고 송암히어로 빼고 아르고 챔프하고 한방 들어갔던 거. 뭐 내용은 없었죠. 배당이 없었으니까. 7번마 호루라 승문전인데 이번에 패사 좀 세게 걸렸어요. 지난번에 여유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요. 상대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본다는 게 뭐냐면은 인기마 좆도 못 믿으니까 배당만 던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 경주에서 관리마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번 경주에 들어가는 마필은 5번마 보성제일입니다. 5번마 보성제일. 6셈하고 41절을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달
그 매일같이 그 마필들 조교를 이렇게 계속 그 제 나름대로 조교평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장석이가 조교평 올려줘갖고 잘 봤는데 요즘에 조교평 안 올리냐 그러는데 그 예전에는 제가 조교평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올리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면 자료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그 자료를 따로 그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그 뭐야 엑셀로 다 저장을 해놔갖고 그거를 따로 텍스트를 뽑는 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그 조교 자료를 다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교평을 못 드리는데 그 조교평을 보다 보면 이게 오버마 도성제의를 보면 매경 나올 때마다 조교평이 좋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결과가 그지 같아서 그렇지 조교평은 계속 좋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인기말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선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제 10경주 5번마 보성제일 저는 이걸 좀 던지고 싶어요. 5번마 보성제일을 이번에 한번 세게 던지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던지겠다는 게 아니라 인기말이 애매하니까 저는 보성제일을 놓고 하면 배당을 충분히 볼만하다.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0경주 인기만 갖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성제일 놓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던지면 걸리면 죽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성제일을 여러분들께서 뭐 3차권으로 넣든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에 뭘 넣든 간에 끼워 넣든 간에 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8개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8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축인데 6번마 썬더캣은 저는 지우고 싶네요. 지난번에 썬더캣은 저는 어부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정말 쉽게 풀렸다. 더 쉽게 풀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풀린 상태에서의 입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11경주 6번마 썬더캣은 컷아웃. 아예 안 본다. 11경주 8대 단초한 편성에서 8번마 베어킨 트로피가 압도적인 인기 그중 인기만 하나 빼드리죠. 6번마 썬더캣은 저는 안 보겠습니다. 많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복귀가 아예 안 나옵니다. 복귀로 걷어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2경주 14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역시나 인기도가 뚜렷하게 서 있는 경주. 저는 이번 경주에서 승부를 한번 할게요. 마지막 경주. 마지막이라고 하는 약간의 부담감? 이거보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짜릿함!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요것도 역시 제가 쉽게 가지는 않죠. 제가 오늘 말을 지금 많이 하지는 못해요. 지금 비염에다가 밖에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목이 좀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웬만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목이 약간 좀 한계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번 제 12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 포커스를 가져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번 12경주는 마지막 승부처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 비가 오면서 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 좀 답답해요. 너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뿌옇고 뭐 답답하고 뭐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비염 환자들은 아주 짜증이 진짜 많이 나요. 자, 점점 이제 월말 그리고 이제 혼전 속에 카오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난주하고는 또 다른 결과물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이번 주는 좀 왜냐면 지난주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부담감은 있지만 제가 좀 하던 대로 할게요. 이번 주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큰 돈
벌기를, 큰 돈 따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장석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